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실적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, 여기에 좀 검은색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한 2년 동안 좋지 못했는데,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이제 1분기, 2분기 때 살짝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기업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 회사들이 좀 많아지고, 그 다음에 이제 2분기보다 3분기가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 이왕 어떻게 보면 여기가 또 바닥일 수 있고 추세를 전환하고 늘리고 있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. 거기다가 뭐 2차전지가 전기 자동차에서 ESS를 또 확장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. 구간도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추석 이후로 실적 시즌에 아마 2차전지들이 조금 더 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. 여기서 뭐 극적으로 적자가 흑자로 전환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적자가 굉장히 많이 좀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다만 이제 우리가 엔캠을 놓고 보면은 오늘도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. 지분 관계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뭐 중앙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뉴스들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좀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하나 걸리는 것이 이 그 광무라든지 중앙 첨단 소재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할 거야?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? 지분관계?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는요, 위기일 때마다 지배주주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계속해서 발행해 왔다라는 겁니다. 일반 주주들한테는 안 좋은 건데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라든지 지배주주한테는 좋게끔 이 전환사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라는 거고 이게 뭐 엔캠이랑 뭔 상관이 있어?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전환사채는 중앙첨단 소재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엔캠 본체에는 재무제표 쪽으로는 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는 구조는 아니에요. 즉 엔캠이 뭐 직접 손실을 보는 구간은 아니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사에 나오는 대로 있잖아요. 여기에 오정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. 이 오정강 대표가 아틀라스 8000, 광무, 중앙첨단 소재, 엔캠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네트워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CB특혜가 내부 지배주주 그룹에 뭐 이익으로 귀결된다라는 점이 강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엔캠도 같이 연결해서 이 회사 뭔가 투명하지 않은데 라는 이미지를 주식시장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. 더군다나 지금 이런 식으로 지배라든지 지분 구조가 조금 복잡하고 뭔가 의미가 있다,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면은 얼마 전에 그 DI 동일인가요? 뭐 이제 DI가 맞나? 그럴 거예요. 뭐 주가 조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폭삭 망했죠? 하한가까지 갔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주가 조작을 하면 폐가망신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어설프거나 뭔가 의심이 드는 이런 지분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게 또 어떻게 갑작스럽게 악재로 튀어나올지를 몰라요. 물론 너무 미리 앞서 나가서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금융감독원 뭐 금융감독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지배구조 이슈에 좀 민감하겠죠. 실제 사업성과 무관해도 최저주도 리스크로 평가가 되면 주가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. 2차 전지를 놓고 보고 전액 기업을 놓고 본다 했을 때 미국, 중국, 뭐 그다음에 한국, 그다음에 유럽 이런 쪽까지 계속해서 좀 공장을 늘려 나가면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 있는 기업들한테 제공한다.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좀 꺼리치기만 하는 거. 저기 보면은 무슨 그림자가 보이긴 보여. 그게 바로 이 지분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 지분 관계라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반복이 되고 미심쩍은 것들이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융당국 뭐 금감원이든 아니면은 뭐 이런 쪽에서도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고
엔캠 관련 계열사까지 조사라든지 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직접 제재가 아니더라도 연루된 이미지가 있으니 주가 상승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,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. 그래서 엔캠 하나만 놓고 보고 지금 나오는 뭐 뉴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엔캠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에는 저는 좋게 보기는 합니다만, 엔캠이라든지 광무라든지 아니면 중앙 첨단 소재 쪽으로 연결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것들이 거슬린다는 얘기죠. 물론 제가 굉장히 조금 오버스럽게 걱정을 미리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 더 좀 참고는 하자. 늘 내 머릿속 한켠에 생각을 해놓자. 얘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, 이게 왜 그러지? 무슨 악재가 있나?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 필요도 있다 라는 것들이니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.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.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 시즌에 의해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돌려나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보니까, 여러분들도 한번 뭐 꼭 N캠은 아니더라도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한번 도전을 해보거나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은요, 저희 뭐 오늘도 열심히 매매했고요. 언제든지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깔끔하게 정보들 다 정리해놨습니다. 챙겨보시고요. 저 하이파이브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.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아직 출발을 못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며 용기를 내서 오신 분들은 이미 뭐 한 발, 두 발 정도 이들보다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저희가 뭐 1년을 6개월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보시고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뭐 일주일 하든지 한 달을 더 하든지,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인 거겠죠. 놓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